안녕하세요. 내일부터 바뀌는 부동산 대출 규제에 628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오늘 오전 8시에 시작이 됐어요. 다들 일찍들 일어나서 시작하시는데,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금융위원회에서 주제로 시작을 했고요. 내일부터 요거는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개요랑 이런 것들을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거를 왜 시작하게 됐는지 정부에서 보면은 시작하게 된 계기는 여기 보시면 올 초에 2월 달부터 3월 중순까지 각 토지거래 허가가 해제가 일시적으로 서울에선 됐었는데 그때 부동산 거래량이 꽤 많아졌어요. 이 거래량이 많아지면 통화량이 많아지게 되는데 대출도 가계대출이 증가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 오늘 대책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실 작년하고 마찬가지로 정부에서는 1년치 예산처럼 발행하는 은행의 대출 총량을 규제하는 게 있어요. 너무 많이 대출을 받게 되면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해마다 어느 정도까지만 할 수 있고 어느 은행이라든가 지점이라든가 법인에서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 이거를 기본적으로 마련하는데 토지거래 허가가 해제되고 그 다음에 기준 금리가 낮아지면서 전부 이제 기대 심리를 갖게 돼서 부동산 서울 쪽에 있는 중심지 쪽이 거래가 많아지고 거기는 금액이 크니까 대출 금액도 많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발표하기 전에도 예상하기로는 작년하고 마찬가지로 대출량이 총량이 많기 때문에 9월 달 또는 10월 달 늦어도 10월 달 되면은 또 마찬가지로 대출이 더 나가지 못해서 이제 작년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규제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게 정부가 바뀌면서 진보 정권이 들어오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거라는 예상 때문에 좀 더 빨리 시작이 됐네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회의를 하고 내일부터 이제 시행이 됐는데 어떤 것들이 바뀌게 되는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중요한 거는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강화했다는 건데 이 내용은 뭐냐면 아까 초반에 얘기했듯이 1년에 대출을 나갈 수 있는 규제가 있으면 그것까지는 하고 그걸 넘어서게 되게 되면 이제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더 이상 못 받게 하는데 지금은 그게 작년만큼 또는 작년보다 더 많이 초과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있는 지금 7월 달부터죠. 7월 달부터 당초 계획의 50%니까 예를 들어서 1년에 100억이라고 하면 이거는 작게 잡아서 계산하기 쉽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100억이라고 하면 지금 나가는 게 하반기 6월 말까지 한 50억 정도가 나가고 나머지 50억 정도가 나가야 되는데 현재 나간 금액은 50억을 훨씬 더 초과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상했던 게 8월 말 또는 9월 말 정도면 예상했던 100이 다 나갔어야 되는데 그게 많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에 아직 남아있는 게 예를 들어 40이라 그러면 여기에는 당초 계획의 50%까지 나간다면 거기서 절반 정도 25억 정도까지 그러니까 50억까지만 하는 게 아니라 25억까지만으로 축소를 하고 정책 대출도 축소를 한다는 내용이에요. 이 정책 대출을 축소를 한다는 건 뭐냐면 디딤돌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규제를 한다는 거고 일반적인 담보 대출보다는 25%로 많이 축소를 한 거죠. 자,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제가 포스팅한 걸로 보여드릴게요. 올해부터 진행이 될 그 추진 배경은 급속하게 부동산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상승해서 그렇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올해는 이제 제한을 해야 된다고 예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담대 대출이 계속 많이 증가하고 있어서 올해 회의를 했던 거고요. 총량 관리를 하는 게 제일 우선적인 문제인 거예요. 총량이 막히면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막혀버리는 거고요. 이 중에서 총량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다주택자 그리고 규제 대상 지역 수도권하고 어디냐면 수도권하고 규제 대상 지역이에요. 비규제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2주택자 이상은 LTV가 0이라는 건 대출을 안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내일부터 시행을 하고요. 처분 조건부 팔고 하는 사람들이 실수요자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규제 지역은 50% 그대로, 비규제 지역은 70% 그대로
그대로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투기 지역이, 그러니까 규제 지역이 어딘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요렇게입니다. 지금 이제 강남, 서초, 송파가 다 금액이 급증하고 또한 이제 용산 그 마용성도 급증하기 때문에 이렇게 규제가 시작되어 있고요. 이게 늘릴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없어 보이지만 예의주시는 하고 있다고 하니까 계속돼서 발전이 되면은 다른 지역이 또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올해는 이걸로 끝날 것 같고요. 더 이상 규제는 없지 않을까, 뭐 세금에 대한 규제도 그렇고 없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활안정자금의 목적인 주담대 제한이라는 게 일반 신용대출이랑은 달라요. 이게 뭐냐면 주택이 있으면 내가 그 필요 자금에서 추가로 담보대출을 받는 거에 대해서 생활안정자금이라고 하거든요. 집을 살 때는 담보대출, 그리고 매매에 대한 담보대출이고, 그 다음에 그 내 소유권을 이전한 다음에 3개월이 지나버리면 그때도 물론 담보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거의 이름은 다른 이름으로 생활안정자금이라고 하는데 요게 예전에서 1억 원이었다가 풀린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또 다시 1억 원으로 제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주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대출 조건이 강화됐는데 이게 30년으로 제한이 된 거예요. 원래는 30년에서 40년 이내이기 때문에 이게 상환하는 금액이 기간이 늘어나면 DSR이 예를 들어서 신용 대출 같은 경우는 뭐 짧기 때문에 5년, 7년 이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총 금액을 나눠주는 DSR이 갚아야 되는 원금 이자가 많다고 보는데 이거를 한도 없이 늘리면 갚아주는 이자하고 원금이 낮아지기 때문에 DSR을 낮출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30년에서 40년 됐던 거를 30년으로 바꾸는데 여기 해당되는 은행들이 어디냐면 40년까지 할 수 있었던 은행이 신한은행, 하나은행, 그리고 삼성생명, 그리고 SC제일은행도 35년까지 할 수 있었는데 이게 30년으로 바뀌어서 기존에 30년까지밖에 안 됐던 데들은 뭐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기업은행 이런 데는 해당되지는 않지만 다른 은행들은 그 DSR을 줄일 수가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이 받았는데 그것도 묶였어요. 그리고 또한 농협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지난달에 기준치를 초과해서 2.5배 정도가 추가해서 지금 MCG, MCI라는 이제 반공제하는 보증보험도 규제가 이미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30년으로 제한한다는 거고요. 뭐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도 그 다주택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책한도 우리가 저금리에 쓸 수 있었던 정책이 있었는데 디딤돌 대출이랑 버티는 대출, 전세하고 매매 이걸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이 부분도 원래 있던 금액이 2억 5천에서 2억으로 줄고 마찬가지로 전세 버팀목도 마찬가지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억 5천으로 줄고 이런 것들이 다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한도 자체가 줄어서 아마 얘는 정책 자금으로 이용해서 하시려고 했던 분들도 자기 자본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갭 투자가 거의 이제 불가능하게 돼서 6개월 이내에 전입 의무가 꼭 들어가고요. 이 6개월 이내에 전입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보시면 어떤 규제가 되냐면 강제적으로 대출금이 회수가 돼요. 그리고 그 실행일로부터 6개월에 회수가 되고 이거를 즉시 회수가 안 되면은 이제 금융거래 제한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게 조금이라도 늦어되면 다상환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금융권에서 이제 주택 관련 대출은 다 제한이 됩니다. 물론 이거는 주거용 주택 관련 대출만 제한이 되는 거고요. 사업자라든가 이런 거는 상관이 없게 되고요. 없습니다. 다음에 보시면 전세 대출 보증 비용도 축소가 되는데요. 이거는 그 말 많고 탈 많았던 허그 뭐 그 전세금 보장 보험 이런 것도 빌라건 때문에 생겼던 건데 이게 원래 내가 100만 원을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허그라든가 뭐 HF라든가 SGI를 통해서 가입하셨던 분은 100% 받을 수 있는데 이게 90%로 줄었어요. 만약에 못 받았을 경우에 100%를 다 안 주고 90% 정도 이게 다시 80%로 더 줄은 거예요. 이거는 지방은 그대로고 서울하고 규제지역 수도권만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유예는 기존에 계약을 신청을 하고
계약금이 지급하는 데는 종전 규정을 적용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화된 조항을 받게 됩니다. 여기 보셨다시피 이제 향후에도 그러니까 정말 필요하거나 이런 것들 때는 다른 것들을 확인을 해 준다고 하는데 일단 현재로서는 부동산 대출 규제가 강화가 됐고 현재로서는 실수요자는 괜찮다고 하지만 이게 또 총량이 다 소진이 되면은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올해에서는 부동산 시장 거래량이 좀 살아나려는 게 다시 이제 잠겨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아쉬운 거는 서울 쪽이라든가 경기 남부권은 항상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어서 증가가 빨리 이루어지는데 경기 북부라든가 뭐 지방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움직이게 될 때쯤 서울이 많이 올라서 이제 파주라든가 뭐 김포라든가 움직이게 될 때쯤 다시 이렇게 대출이 막혀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좀 안타깝기는 하죠. 제가 6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표로 또 만들어 놨고 그 원안이라든가 이런 그 질의사항 질문 같은 경우는 제 블로그에 만들어 놨으니까 많이 들어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628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안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